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주사기샷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사기샷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총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강의는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레이아웃, 그리고 강우성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애니메이션을 직접 저희 실험실 씬으로 옮겨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디테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단계가 모두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렌더링 과정을 배우게 될 텐데요. 렌더링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 라이팅과 매트리얼 셋링입니다. 그리고 렌더링 두 번째에서는 이 샷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방울 기포가 올라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예제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사기가 강우성님이 만들어주신 멋있는 메카닉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 이 방울이 떨어지는 것까지가 이 샷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강우성님이 주신 이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리고 이 씬에 어떻게 옮겼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만든 강우성님 예제를 열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일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더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더미로 된 간편한 오브젝트로 된 애니메이션을 받았고 저는 이 받은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디자인을 작업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작업할 때는 이 씬에 있는 거를 저희가 만든 실험실로 옮길지 아니면 실험실에 있는 거를 이 씬으로 옮길지를 결정했어야 됐는데 일단 저희가 실험실에서 세팅을 굉장히 많이 해놨었잖아요. 디자인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씬으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해요. 이 씬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이렇게 널을 생성하고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이 널 안에 두면 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널을 기준으로 옮기면 되겠죠. 이 애니메이션이 모두 담긴 이 널을 카피해서 저희가 새로 만든 이 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 저는 이 씬에 모두 완성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카메라로 보니까 실제 저희 씬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F2를 눌러서 퍼스펙티브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만약 F2가 퍼스펙티브 모드가 아니신 분들은 여기 카메라에 가서 퍼스펙티브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뷰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면은 제가 이게 옮긴 위치가 실제로 카메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동시에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주로 F1을 다시 눌러서 이 카메라 뷰 모드로 하고 또 다른 패널을 만들어 줍니다. 패널을 눌러서 뉴 패널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패널을 오른쪽으로 붙여넣겠습니다. 이 붙여넣은 패널은 이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패널은 저희가 카메라로 보기 때문에 이 스케일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좋죠. 실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강우성님께서는 미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고 있었고 저는 이 방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작업한 작업물이 스케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저희가 한 곳에 넣은 이 오브젝트를 사이즈를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방에 대한 디자인이 모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애니메이션밖에 없는 이 널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저희는 모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해야지만 이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도 동시에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T를 눌러서 스케일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점점 이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실험실의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적절한 위치를 이 오른쪽 패널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만든 실험실보다 주사기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다시 T를 누르고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실제 카메라에서 어떻게 보일지 한번 추측해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고
여기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 위치랑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했네요. 이렇게 줄이면서 실제로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보니까 첫 장면이 요렇게 저희 실험실의 왼쪽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전 정면에서 보여주다가 왼쪽으로 트는 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이 주사기는 원래 책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 책상 위에 두게 되면은 너무나 오브젝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번 제가 둬볼게요. 이렇게 90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큰 면적이 이렇게 보이고 왼쪽 책상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거짓으로 연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더 뒤로 빠져서 실제 책상이 보이는 뷰로 바꾸고 그리고 왼쪽 면에도 더 멋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조금씩 위치를 수정했던 거죠. 이렇게 움직여 보다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강우성님이 만들어준 이 카메라에는 바로 이 다이나믹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다이나믹은 저희가 움직인 거 이후에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 다이나믹을 이네이블을 체크를 꺼서 바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움직여 보면은 아까는 저희가 움직였을 때 바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다이나믹을 체크를 풀어주니까 이제 움직여도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이기 전에 이 카메라가 다이나믹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먼저 수정하기 위해선 다이나믹을 풀어주고 수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다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제 배경을 넣었고 저는 실제로 원래 오른쪽에 있는 저희 선반은 제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선반들은 보이지도 않고 실제 그 오른쪽에 있는 선반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원하는 위치에 가면은 그 선반에 부닥쳐서 차라리 이 부분을 그냥 제거해서 작업하였고 씬도 훨씬 가볍도록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들은 모두 지우고 보이는 곳만 딱 봐서 실제 애니메이션을 이뤄질 때도 느려지지 않도록 가볍게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가 준비한 것보다 살짝 오른쪽에 뒀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줄이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위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거죠. 조금 더 제가 예제로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넣은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었으면 다시 카메라 태그로 가서 다이나믹 카메라를 이네이블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오브젝트 모델로 꼭 돼 있어야지 이와 같이 스케일과 포지션이 정확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모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하셔야지 애니메이션과 함께 스케일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미로 놨던 오브젝트들을 지난번에 의자 모델링 할 때처럼 똑같은 위치에 여러 가지 kitbash들을 활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기계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른 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이미 만들어진 씬으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물방울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